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정치 현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일정이 바쁘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찍 끝내드리겠습니다. 예, 일찍 좀 끝내주십시오. 저 미디어 특위에서도 민주당 우리 동료원들이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하여튼 뭐 예. 집권당 되셨다고 방송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야 우리 집권당 되셨다고 방송을 막 뱅크가 너무나 놀리시네 정말. 아니 방송 시간도 막 안 지키시려고 그러고 소수 여당이 돼가지고 네. 온갖 서름과 그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 최 의원님이 옛날 얘기 하나 좀 여쭤보려는데 예, 예. 저보다 옛날을 예, 더 잘 예, 아시니까요. 예. 그 옛날에 정보기관들이 말입니다. 정보기관들이 일단 세 평을 수집하죠. 일단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어떤 검증 뭐 경찰 정보도 그렇고 검찰 정보도 그렇고 정보를 수집하죠. 옛날에 제가 정말 젊은 기자 시절이나 최 의원님이 기자 아이오라고 있었죠. 예, 저, 예. 저 출입하던 저 어디서나 예. 안기부가 있었고 그다음에 예. 경찰 정보는 정보관도 또 있었고. 그 주변 맞아요. 세 평부터 뭐 저 사람 좀 뭐 돈에 좀 돈 관계가 복잡하다 이런 평들을 수집하죠. 예, 예. 그랬다가 뭐 그냥 이렇게 쌓고 있죠. 쌓고 예. 있다가 그 사람이 좀 거물이 되거나 예. 뭐 약간 뭐 당시 집권 세력에 반대를 하거나 너무 심하게 이러면 그걸 이제 수사기관에 흘리죠. 그 수사 시작되고. 근데 무슨 얘기지만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아까 그 검증 가능하다 검증은 본인의 어떤 그래서 동의가 있어야 돼요.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예, 말씀은 예. 최종적으로 자 이제 다 가지고 한 후보 두세 대 있어야 돼. 당신 계좌도 들여다봐야 되고 당신 이 뭐 주민등록 이런 어떤 서류도 들여다봐야 되니까 당신 후보로 올랐는데 검증하시겠습니다. 이럴 때 하는 거지. 그 전에 세 평을 모으고 이런 어떤 후보 자료를 모으고 할 때는 그걸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런 걸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옛날 민정수석실에서도 그런 건 했는데 그때의 차이는 뭐냐면 제가 아까도 여쭤봤지만 그거는 법무부나 수사기관하고 분리되어 있는 기관이라는 점이 그게 그런 어떤 이유도 있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 이전에 이제 알기로는 예. 국정원 뭐 안기부 예. 자료가 있고 경찰 자료가 그렇습니다. 있고 예. 그다음에 검찰 보고가 있고 예. 범죄 정보가 있고요. 또 뭐 한간에는 또 우리 보험회사 예. 보험 아줌마들 정보가 제일 예. 정확하다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제 그게 일단 국정원이 우선에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예. 그렇습니다. 국내 정치에 국정원은 아이오 상당히, 예. 사실 우리 있을 때만 해도 담당 정보 그렇습니다. 그 출입 기관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또 물어보고 했는데 특히 공무원들 신경을 많이 예, 썼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무원의 그 기관에 대한 문제 같은 게 올라가서 혹시 고위층으로 올라갈까 봐. 그러니까 국정원이 그걸 가지고 무소불위의 그렇죠. 권력을 휘두르지 예.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그게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예.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두 번째 이제 경찰도 그것이 그 범죄 정보에 관한 한이면 모를까. 예. 그렇게 지금 경찰도 지금 출입합니까 이게 아니죠. 못하죠. 예. 검찰은 아니, 이제 제가 완전히 여쭤본 그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예. 아마 그런 시절에 그 잔영 때문에 그걸 하실 것 같은데 벌써 10년 전인가 10년 전에 왜 최동욱 그 검찰총장 사건 때 그 최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국정원이 정보를 흘렸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 아니었나요? 그런데 근데 그 당시에 그게 확인이 안 되니까 주민등록 등본을 하나 떼본 게 있습니다. 예. 국정원에서 정보를 제공했고. 근데 예. 아니 그 정보가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국정원 정보가 아니고 그것도 여러 썰이 있는데 그건 이제 취재 기자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이제 주변에 이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서울 시내 어느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애가 학교에서 우리 아빠가 검찰총장 되었다. 예. 이래가 시작됐다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어쨌거나 그때 그 주민등록 등본을 떼보기 위해서 예. 구청 공무원 한 사람이 이제 누구의 부탁을 받고 영장 없이 예. 동의 없이 본지 그것 때문에 그 사람 구속돼 가지고 감옥 살았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그렇게 주민등록 등본 정보까지도 등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니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중요한데 이런 겁니다. 예. 세평이라는 것은 그것이 지금 그게 이제 일종의 찌라시 같은 거였잖아요, 그죠? 찌라시 같은 것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걸 의존해서 사람을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그런 걸 해서 사람을 음해하려고 해서는 큰일 날 세상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일은 있어서 안 되겠죠. 근데 최 의원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기 의원님 말씀에 저는 동감하는 부분은 뭐였냐면 한 부처에 법무부랑 한 부처에 너무나 많은 힘이 실릴 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면 그걸 제도적으로 막을 어떤 장치들,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에서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를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괜찮을 것이다. 잘 운용될 것이다. 아니, 근데 이런 낙관론만 필 것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정보권, 뭐 정보수사권 또는 인사권이 아닙니다. 그건 좀 과도한 우려, 걱정을 하시는 거죠. 많이 과도한 우려일까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 여기에 그 고위공무원 1명, 검사 3명, 경정 경계급 경찰 2명 해서 20명 정도라는데 여기 이제 이게 우리 보시지 않았습니까? 특히 조각할 때 보니까 여기에 내가 최근에 검증받은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 검증 리스트가 200개랍니다. 200개. 200개인데 그 리스트가 다 이렇게 본인이 마크 해가지고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해서 그걸로 가지고 일단 1차 검사해가지고 지난번에 이제 10몇 명입니까 18명입니까 조각을 하기 위한 급하게 국회에 이제 인사보고서를 왜냐하면은 대통령 되기 전까지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대통령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못하다가 실제로 당선된 뒤에 이제 50 며칠 만에 다 해야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했는데도 뭐 우리 오늘 물러난 정우영 후보자도 그렇고 생각지도 않던 일들이 나서 이게 정부 전체를 곤란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꼼꼼하게 살펴보자는 것이지 이게 일반인을 무작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 고위공직자 본인의 검증 동의가 없는데 그걸 함부로 뭘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3평 정도를 모은다는 건 이런 식의 우려를 하는 거죠. 최 제가 구체적인 신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인물의 얘기가 아니고 자 예를 들어 저번에 자꾸 최 의원님 그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최 의원님 이 출세하시라고 제가 자꾸 예를 드는 거예요. 최 의원님이 장관 후보신데요. 법무부에서 이렇게 3평 정도 수집하니까 사모펀드 쪽에 좀 이렇게 누가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이 국회의원 정보 이용해서 혹시 투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그냥 의혹 정도, 의혹 정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수사 밑에 투자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아니 본인이. 그렇죠. 본인이 근데 본인이 하는지 들여다봐야 하는 거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근데 자꾸 검찰에 대해서 최 의원님이 안 좋은 소리를 자꾸 하고 다녀요. 아니 악용할 때의 경우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런 예를 드냐면 그것이 선의를 가지고 하면 어떤 제도나 어떤 부실한 제도도 선의만 가지고 하면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악용할 때가 항상 걱정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거 자체로는 수사할 거리도 안 돼요. 최 의원님 그 정도 정보 가지고 본인이 하는 건지 부인이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또 최 의원님이 어떤 국회의원 정보를 이용했다는 아무런 근거도 없어요. 근데 최 의원님이 평소에 검찰에 대해서 싫은 소리를 많이 하는 국회의원이고 잘못하면 어디 장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법무부 장관 얘를 악용하려면 저 국회의원 정보 이용해서 한다는 의혹을 좀 저는 약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옛날 민정수석실하고 분리돼 있을 때는 무슨 얘기냐면 수석실에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얘를 검찰에 직접 넘기거나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요. 이거는 수사 검증. 근데 이건 한 몸이란 말입니다. 법무부 그 산하의 검찰청. 거기서 만약 악용을 한다면 제가 이걸 꼭 악용을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제도나 권력이 집중되면 악용을 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고 악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여쭤보지만 권력은 분산시켜야 한다는 거거든요. 서로 들여다보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사 검증을 넘어서서 범죄 정보 아닙니까? 범죄 정보. 저 어떤 고위직이 사모펀드를 하는데 그 펀드를 하는데 펀드에 직무를 이용한 고위공직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의심이 있다. 그건 범죄 정보죠. 범죄 정보인데 이제 범죄 정보를 가지고 수사에 어떻게 착수할 것인가의 문제는 그 다음에 그 정보가 어떻게 혐의로 될 것인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근데 지금은 이제 검찰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막으려고 그러는 난 왜 민주당이 그런 걸 막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사실은 범죄 정보는 그런 것들은 엄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범죄는 엄단을 해야 되죠. 범죄는 엄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자꾸 법제가 그리 돼 가지고 이걸 검찰이 뭘 들여다볼 수가 없게 자꾸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법제가. 그래서 지금 오히려 걱정은 지금 우리가
일상적으로 국민들이 당하는 사기 피해, 절도 피해, 범죄 피해 뭐 이런 것들을 빨리 구제해주고 막아주는 것과 함께 그렇습니다. 그학 어떤 이 큰 펀드 당연히 사기 사건, 척결해야죠, 과학을. 큰 어떤 무슨 부동산 개발 그 사기 사건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데 그걸 검찰이 수사를 하게 해줘야 오늘 이제 신문에 보니까요. 그게 나왔더라고 보니까 지금 경찰 수사관들이 수사를 안 하고 그만두려고 그래가지고 사건 한 건당 얼마라더라고 20만 원인가 수당을 준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도로 지금 아니 이게 저는 검경 수사 분리의 제가 언론에 문제에 대한 있으면서 언론에 있으면서 언론을 뭐 근데 아니, 어떤 기사들은 기사가 아니라 그 사실이에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 경찰을 저하기 위해서 보세요. 그쪽에 수당이 2만 원 한다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릴게. 예. 과거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가 다만 하나는 그것이 범죄 정보의 경우 척결일 범죄 정보의 경우는 물론입니다. 그 사람이 내 편이다, 네 편이다 이게 가리지 말고 아니죠. 그러게 당연히 척결을 해야 되죠. 내로남불이 됐던 예, 거 아닙니까? 그랬던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걱정하는 요지는 이거죠. 지금 만일 법무부 장관 이하에 법무부에 저런 조직이 생기면 그겁니다. 임의로 막 저 여야 의원 할 거 없이 볼까 아니냐. 여야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공직 사회 들여다보고요. 예. 아니 근데 그게 좀 전제가 잘못된 것이 이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공직 검증 대상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뭐냐면 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옛날에도 민정수석 실에도 그 인사자료란 게 있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인사자료란 게 있는데 그 평이 담겨 있고요.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 할 때 그 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저건 약간 이상한데 들여다봐야겠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한 사람이 그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공직에 보면은 정부에 비위 투서 이런 게 들어옵니다. 투서 그게 이제 어떤 경우는 공개적으로 고발이 되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자연히 축적이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당연히 축적이 돼야지 또 어떤 검증할 때 그 자료를 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축적이 한 곳에 너무 몰리게 되면 나타날 때 폐해가 우려되는 건 그게 제도거든요. 우리가 제도를 만드는 이유는 악용의 가능성을 가능하면 줄이자고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형태를 보면 자꾸 그 집중화시킨단 말이에요. 정보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왜 아닙니까? 법무부에 없던 이야기해볼게요. 지금 정보 경찰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경찰의 정보력이. 그래서 사실은 어린 큰 여론이라든가 이것도 경찰 정보가 더 정확하다라는 이야기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방대하고 또 훈련된 정보 경찰은 그 정보를 다루는 이런 쭉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너무 이렇게 선입견에 휘둘리지 않으면 그런 일방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보를 치면 경찰이 더 막강하고요. 물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니죠. 보세요. 그 정보가 어디로 모입니까? 법무부로 모이지 않겠습니까?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최고기관인데요. 그래도 경찰도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니. 경찰도 갖고 있고. 그럼 법무부의 모든 정보가 몰린다는 거예요. 또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또 국민권익위원회에 또는 대통령실에 투서가 오고 감사원에 또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실 자체가 없어지는데 무슨 투서가 이제 뭐 그런 게 오면은 이첩이 되겠죠 이제.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없애놓고 무슨 대통령실에 이렇게 우편으로 어떤 이렇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법무부로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볼 기간이 없는데 뭘 보고 넘겨? 누가? 그러니까 지금 최 의원님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 그건 과한 말씀이네. 내가 왜 말을 청와대 이론상으로 걱정을 안 하셔도 저는 걱정을 언론으로서 안 할 수가 없는 게요. 물론이죠. 항상 해야 되고 하는데 또 하나 이제 그게 여차하면은 우리 이 용맹한 민주당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국회에서 박살을 내죠. 다음에 또 하나 이 법무부가 그러니까 이 대통령실하고 이 법무부와 이 검찰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는 다른 게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민정수실을 없앤다. 그게 일부가 이제 지금 법무부의 인사검증팀으로 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법무부는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검찰이 수사지휘권. 지난번에 왜 많은 수사지휘를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했고 그거 없어요. 없고 또 하나 옛날에 수사지휘권이고 할 때 역시 검찰에는 예산을 통제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산을 법무부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검찰한테 돌려주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검찰총장도 이제 예결위에 경찰청장처럼 어제도 제가 이제 법안심사 예결위에 제가 추경심사 소위원이거든요. 경찰청장이 옵니다 국회에서 와가지고 그 몇 분 동안 그 이제 질문 받으려고 딱 대기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사실은 따지 묻기 시작하면 예산 사안뿐 아니라 예산 주기 전에
제대로 잘하는 일 보겠다고 따지고 시작하면 끝도 없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만 말씀 끊고 여쭤보겠습니다. 예. 전 정부 자꾸 말씀하시면 왜냐하면 전 정부는 검찰과 정부가 정면으로 부딪힌 정부였습니다. 그거랑 처음에는 안 그랬죠. 아니 나중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죠. 그거랑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측근이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서 핵심적인 인물이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지금 검찰과 정부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때 법무부의 모든 정보와 검찰이 모든 정보가 몰리고 모든 권한이 몰릴 때 그것이 왜 악용되지 않을 거야, 잘할 거야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야 되는 게 의회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런 우려는 충분히 짐작하겠는데 사실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이야기고 근거가 또 하나는 몰리면 안 된다는 게 아니 권력은 집중되면 경찰 정보도 있고 국회도 지금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니 경찰 정보조차가 법무부로 이제 오게 돼 있다니까요. 아닙니다, 그 인사절의 정보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인사 관련 문제고 범죄 정보가 이렇게 더 중요한 것이죠. 더 인사에 범죄 정보가 포함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당연하죠. 범죄 정보 정도는 아니고 이제 그건 당연하게 그러니까 경찰 인사 정보가 경찰 정보가 올 거 아닙니까? 이제 범죄 경력 조회 같은 걸 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거에 나가도 범죄 경력 조회서를 내야 되거든요. 뭐 그런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말이 웃길까 까먹었는데 그 하나만 더 여쭤. 물어보세요. 이거 뭐 가야 되지. 그거만 하고 진짜. 근데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늘 뭐 인사청 그 경기도지사 그 경선에 저는 진짜 뭐 그 부분 하나 잠깐 여쭤보고 이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언론이 여쭤보는 거는 이쪽 여쭤보고 이쪽 와서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인가 한번 좀 들어보려고 그런 건데 김은혜 후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말 최 의원님 생각을 한번 여쭤보고 실력 없으면 떨어뜨리라고 하는 게 어떻게 청탁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서는 약간 아찔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조직에서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전화해서 누구 인사를 뭐 붙이냐 떨어뜨리냐는데 걔 잘 들여다봐. 그게 실력 없으면 떨어져. 붙이란 얘기 아니야. 붙이란 얘기 아니고 그냥 내가 뭐 아는 사람인데 이게 어떻게 청탁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니라고 볼까요? 최 의원님 보시면 근데 이제 그 김은혜 아니 뭐 다른 일반 케이스에서 그 이제 말의 전단의 그 후단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정권이 바뀌어서 그 이제 아시겠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 왔지만 그 친이 친박의 또 고륙 상정도 또 간단치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으면 내가 온전했겠나 이제 이런 그 검찰이 봐줬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그래 뭐 진짜 그 당시 검찰이 문제가 있으면 검찰은요 우리 권행크님도 검찰 출입했지만 검찰은 다른 조직과는 다른 게 굉장히 공명심이 큰 조직이어서 자 정권 초기에는 이게 어떻게 정권의 칼이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분 그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걸 아는 분입니다. 이 검찰은 순치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고 이 검찰은 초기와 관계없이 이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증거와 범죄를 가지고 달래들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전 정부랑은 좀 다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는 그걸 순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자 권력이 권불 10년인데 권불 5년입니다. 5년이고 그래서 이제 권력이 약해지면 그럼요. 바로 검찰이 또 권력이 약해지고 그리고 또 검찰을 건드리려고 그러면요. 그리고 또 아니죠. 그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지난 정부에 그랬죠. 지난 정부에 총장을 쫓아내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 권력을 건드리지 않으면 참 말을 잘 듣는 적도 많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제 지금도 이제 만일 검찰이 초기에 이 인사가 심각한 검찰의 인사도 일정 원칙이 있습니다. 사법시험 몇 회, 연수업 몇 회, 또 경력을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무슨 경력 같은 거, 해본 경력, 지방 근무 이런 걸 따져보면 그게 과도하게 어긋나거나 특혜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검찰 조직이 덜썩거립니다. 덜썩거리고 그건 새 정부와 새 대통령 장관한테 큰 부담이 될 일이고 또 검찰 얘기는 좀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그러니까 그거 검찰이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건 아까 다 서로 어떤 얘기를 한 거라서 제가 궁금해서 인사 청탁이란 것이 근데 그걸 그 말씀을 우리 검찰의 수준은요. 그 사사로이 누굴 물론 개인이 있겠지만 이게 범죄가 되면 저는 상식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동훈 장관이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법무장관인데 혹은 KT의 어떤 임원한테 전화해서 제가 힘이 있는 자리에 있는데
이만하잖아요. 그때 김은혜원은 KT 전무였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전무가 전화해서 예, 예. 전무가 작은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무였어요. 예. 그러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이거 떨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그런데 그건 너무 안 되니까 떨어졌겠지만 그걸 청탁이 아니라고 볼 수. 그게 저는 걸리는 그러니까 거예요. 청탁이 이제 예. 전화했던 건 사실이라고 그러니까 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정상적인 전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인사가 있는데 전무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 잘 보시고요. 꼭 붙여드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실력 없으면 떨어뜨리라는 말씀인데 하여튼 우리 뭐한 10년 10여 년 전 일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10여 년 저는 전에는 10여 년대 그럴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게 여쭤보는 거는 범죄될 수준이었으면 검찰에서 범죄란 얘기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제는 그 청탁이냐 아니냐. 실제로 그걸 해서 이제 국회의원 한 분이 그런 처벌을 아니 받지 저는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범죄적 요건이 성립하느냐 아니냐 이런 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요. 저는 정치인들이 좀 솔직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당시에는 지금은 큰일 납니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네. 당시에는 저는 김은혜는 저희 회사도 계셨고 굉장히 어떤 그때 당시 유능한 기자였습니다. 정말로. 그렇죠. 그런데 그분이 나가서 이건 청탁이 아니었구나 하는 얘기 듣고 약간 좀 고개를 갸우도 저런 말씀을 하시지 마시고 당시에는 청탁이 아니었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내가 수사를 받거나 그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청탁이 아니란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뭐냐면 오늘도 보시면 실력이 없으면 떨어뜨리란 말을 어떻게 청탁이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이 단어가 정치를 같이 다 하시더라도 차라리 말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그 정도의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았어요. 아니 10여 년 전에는 예. 제가 정말 부적절한지 모르고 그 전화를 했었는데 지금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하면 안 될 것이라는 걸 지금 단순히 느끼. 당시에는 이게 꼭 붙여주세요는 아니고 그냥 좀 한번 자세히 봐주세요 정도는 되는 줄 알고 나도 참 미숙했다 정도면 네. 저는 그게 그렇죠. 차라리. 그런데 어떻게 보고 나서 뭐 실력 없으면 떨어뜨리라는 말이 청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상식의 과정에서 보면 약간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좀 회사 출신인데 좀 아니요, 저도 그분을 회사 다닐 때 좋아했고 그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그랬겠죠. 그랬을 예. 텐데 그게 첨예한 마치 후보 자격을 흔들 만한 문제라고. 아니 자격을 흔들 만한지 안 한지는 국민이 판단해야죠. 지적을 하니까 국민이 판단하는데 그것이 청탁 문제가 그 전체 이야기를 다 한 것이죠. 예, 뭐 네. 아니 자 가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저 외전 시청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이고 민주당에서 미디어 특위에 내 안 오면 지금 못 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미디어 특위 중요한데니까요. 예. 왜냐하면 29일까지가 우리 전방위국회 끝난다고. 오늘 놔드리겠습니다. 뭘 마무리한다고. 예. 오늘 예정에도 없이 한다 그랬네요. 우리 군앵커를 난처하겠습니다. 혼났어요 오늘 왜 갑자기 취소? 예. 예. 장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모시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네.